안녕하세요. 유니버셜 로봇의 김병호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소개와 전기전자 제조업계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협동 로봇 적용 솔루션, 7가지 솔루션, 아니면 7가지 공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버셜 로봇 코리아의 김병호 부장입니다. 많은 참석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아젠다는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유니버셜 로봇 소개 아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7가지 공정에 대한 시나리오, 옆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겠지만 메모리를 취급한다거나 전자부품 파트를 조립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능한 오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로봇. 유니버셜 로봇은 협동 로봇을 최초로 만든 회사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웨비나에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세계 최초 협동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업계의 마켓 리더로서 마켓 쉐어 50%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만 대 이상의 협동 로봇이 공급되었고, 협동 로봇 제어, 안전,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한 여러 가지 UI, UX까지 관련 특허만 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29개 지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700개 이상의 파트너가 전 세계에서 유니버셜 로봇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요구되는 것,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에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제품의 요구와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텀이 요구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제조 생산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그게 시대적인 니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업계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 어느 업계보다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소형화와 점점 복잡해지는 제조 환경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면서 정밀성과 짧은 납기까지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커스터머 디맨드, 패스트 딜리버리는 이제 정말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 짧은 상태에서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환경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제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담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전기전자 제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와 경험을 가지고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제조 산업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전기전자, 특히 이 전자시장은 유연한 생산이 굉장히 앞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구되고 있고요. 이제 때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 현장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족한 공간 이슈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비롯해서 신뢰도도 높아야 되고, 더불어 투자 이소 기간도 굉장히 짧게 요구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저희끼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로봇은 협동 로봇의 장점을 활용해서 유연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 회수 기간을 실현할 수 있는 자동화의 새로운 도구라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로봇의 사양이나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면, 협동 로봇은 일단 페이로드가 3kg에서 16kg 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반복 정밀도 중요하겠죠. 반복 정밀도는 0.03mm부터 0.1mm까지 스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제 웨비나 설문조사, 그리고 요청하시는 자료에 따라서 디테일한 그런 제품 소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화하는데 항상 이슈되는 게 로봇을 쓰냐, 모션을 적용하느냐, 기타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여러분이 생산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셨잖아요. 그 중에 유니버셜 로봇이 이야기하는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협동 로봇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편하게, 빠르게, 쉽게 세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설치도 유동적이죠. 왜냐하면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기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협동 로봇의 도입 이유로서는 작은 공간을 요구하는 곳이나 그다음에 유동적인 설치에 대응해야 되는 곳. 그래서 대규모의 설비 투자보다는 몇몇 공장을 바로 자동화할 수 있고 생산성을 바로 높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유니버셜 로봇은 그럼 어떤 제조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니버셜 로봇도 역시 생산 공장에서 기계 부품, 전자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니버셜 로봇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협동 로봇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전이로서 한번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think about quality from day one and build it right into the We think about quality. 혹시 제 from day 마이크가 one 들리지 and build it 않으셨나요? right into the design. It starts with the employees and how they go about their tasks. It starts with our design approach and how we think about the way we need to solve a problem. We look for particular situations where there might be extreme needs for temperature or maybe reach or maybe rapid motion. And we understand how that might stress the system and then design around it. The collaborative robots are being used 네, in 감사합니다. combination with human 다행이네요. labor. It's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incredible to 알았어요. see how we use strainwave gears, how we have used modern technology and basically combined it into a product which just resembles the human body. It should be the perfection of a Swiss watch manufacturer. That's the level of perfection we should produce our products at. We have 81 checkpoints, and when we come to the joint self-test, we have about 19 hours of testing of each joint to make sure that it's performing to the required level so it can work side by side with human beings. We're not designing robot arms, we're designing solutions for the customer. We have over 50,000 units installed all over the world, and that gives us amazing insight and findings and learnings and experience that we've gathered over years. You could imagine any number of things that might play out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that leads to a very comprehensive design approach where quality is built in right from the start. More than 100,000 users have taken our online training, and we have more than 60 training centers. The benefits of attending an academy training are many for the companies that send people. You now have internal Universal Robots experts, and they will most likely look at other parts of the production line for potential optimization with cobots. Most of our people have actually been here from the outset of the company. So they will know every single process and how it works together. Every day is a constant journey of doing better than we did yesterday. Imagine what that does to a product.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7가지 공정 적용 사례를 한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전자 산업을 꼭 국한하지 않아도 이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은 대부분 조립 공정이 많기 때문에 조립 및 부품 삽입, 머신 텐딩, 체결 및 디스펜싱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및 품질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재 취급 및 포장도 하고 팔레타이징도 거의 5, 6번은 같이 또 묶여서 많이 하겠죠. 특히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많은 그 문의와 공급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반복적인 테스트나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공간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7가지 종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 부품하고 부품 삽입 공정을 한번 예로 들면, 부품이나 파트를 부품에 이제 파트나 이런 데서 삽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반복적으로 힘을 가해서 넣는 경우, 그 다음에 제품에 부착물을 조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크류 또는 볼트를 공급하거나 또는 체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작업대에서 나사 볼트 체결,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작은 공간에서 협동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처음 서두부터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자산업은 특히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고 라인을 구축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협동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아니면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해드린 영상이 지금부터는 소리는 나가지 않고 제 목소리만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JVC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CD-ROM, 카오디오를 생산하는. 협동 로봇은 도입의 전체적인 비용 전감을 1년 만에 $80,000 정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1년에 한 40만 대 정도의 카오디오를 생산하거든요. 작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복적이고 힘든 나사 체결, 납땜 검사를 바로 이 2달 안에 디플로이를 한 겁니다. 디자인 설계하고 저 엔드 이펙터 설계해서 바로 저렇게 내가 탁상 로봇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UR3E라는 모델인데요. 저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툴들을 현재 그대로 사용하면서 작업자가 하는 일과, 그러니까 전체 태스크 중에 작업자가 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들을 로봇이 대체해주는 그런 형태로 로봇이 공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곳에 2명 또는 3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셨겠죠. 현재는 이곳에 생산기술 담당자 또는 제조기술 담당자께서 이 로봇을 운영하십니다. 제품이 새로 들어오거나 제품이 변환할 때, 생산 투입량이 변화할 때, 이럴 때 로봇을 재배치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또 태국입니다. 태국이 이제 벤치마크 일렉트로닉스도 OEM 벤더죠. ODM이나.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작업 실수 에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이 자동화보다는 정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의 테스터 장비 또는 체결기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지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로봇들 같은 그런 그 기계 부품들을 바로 앞에서 머신 텐딩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동 나사 체결과 공급 자동화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자동화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몇 사람이 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필요 공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고요. 그게 한 10% 정도 줄였다고 했습니다. 뭐 많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다만 동시에 여러 장비들이, 동일한 장비들이 쭉 라인에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25%의 생산성 향상을 했고, 결과적으로 투자 해소 기간은 18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여기가 고임금 국가가 아닌 태국,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ROI 회수가 20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고 이 영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완전 자동화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장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사람의 업무량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으면 충분히 ROI가 18개월, 24개월 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니버셜 로봇의 UR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화 툴 체인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스터디 하셔서 제품에 적용시키고 로봇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거나 여러 가지 나사 체결을 시나리오로 해보시거나 검증해 보거나, 또는 이 테스트한 결과들을 업데이트하는 그 정도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속도에 배치만 할 수 있으면 당장의 특별한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신 텐딩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 장비 앞에서 서서 계속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장비를 운영하는 일들을 서양에서는 보통 머신 텐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의 작업을 보면 되게 많이 하는 거겠죠. 로딩, 언로딩 자동화. 그다음에 뭐 레이저 마킹을 한다거나, 또는 CNC 머신을 앞에서 이제 자동화 일을 한다거나, 그걸 또
이제 부분 자동화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전자시장에서는 SMT 된 장치, PCB 보드들을 그대로 이제 테스트하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장 부품류도 그렇고 앞으로 자동차 업계를, 전자 업계를 떠나서 기타 업계들도 이런 전자 기능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많은 그런 테스트 장비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거기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바로 자동화로, 간이 자동화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상은 제공해 드리지 않지만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컨티넨탈이 뭐 타이어 회사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컨티넨탈이 되게 유명한 거는 여러분이 아는 ECU 같은 것들이죠. 자동차에. 그죠? 전자식 제어 기능, 그런 컨트롤러.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오디오 부품류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 다 요즘 터치 플레이에 스위치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고신뢰성의 PCB SMT 장비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하고 PCB 테스팅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제품 주기에 따라서 다운타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인을 다 설치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제품 주기가 워낙 바뀌니까. 그래서 제품 교체 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듀얼 그리퍼를 활용해서 이제 PCB 보스 테스팅을 완전 자동화했습니다. 사람이 한 두세 대를 운영하던 것들을 로봇도 같이 두세 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효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테스트 장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다운타임 50% 그리고 생산성도 25% 정도 향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 납땜과 밀봉 등 수작업들인데 선택적으로 납땜을 자동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접착제를 투여하거나 접착제를 분사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보호제나 광척제 같은 것도 도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 같은 걸로 밀봉 작업도 많이 합니다. 실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영상을 이제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탈리아의 이제 라이프 일렉트리카라는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의 전자 부품 회사예요. 전자 파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현하고 싶었던 거는 작은 공간에서 수작업을 자동화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 때문에 이제 그 자동화 투자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레이아웃을 변화 없이 로봇을 설치하고 다양한 제품들의 제품 공급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를 특별한 피더나 툴 등이 없이 로봇을 설치해서 한 건데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그도 별다르게 없는 이런 소규모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로봇을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이렇게 벽면에 프로파일 몇 개 정도로 해서 설치를 설치 대그대를 다 했고요. 실제로 하는 작업은 이 실링 작업입니다. 이 부품이 들어온 것들을 실리콘을 싸서 다 막아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고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20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전자부품 파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구현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 부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파츠들의 회사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로봇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보여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로봇은 너무 배우기 쉽고 저희가 트레이닝 코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요 영상들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 컴포넌츠, UR 플러스 컴포넌츠 중에 이런 디스펜싱 하는 좋은 툴kit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까 디스펜스 하려면 내가 벌써 엔지니어링도 시간도 필요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증해보고 싶다 해서 이러한 UR 플러스 키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별도의 어떤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 없이 티칭 펜던트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료 디스텐싱도 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자동화를 구현해볼 수 있다는 거,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좋겠죠. 그래서 R&D 사이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되거나 선행 개발 단계, 목업을 제작하거나 그러한 관계, 목업 이상이었지만 샘플 정도로 하는 제작하는 그런 경우에들도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선행 연구 단계에서 3D 프린터를 많이도 활용하세요.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공정 중에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테스트와 이 품질 검사 공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PCB 보드 테스트, 조립 부품 기능 테스트, 외관 검사, 체결 검사,
그것들은 이제 비전들도 많이 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셰나이저는 검사 공정에서 품질 영상을 올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그 PCB 종류만, 일단 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PCB 종류만 115종입니다. 그걸 거의 다 테스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기기들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33%의 생산성을 향상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라인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테스트 공정만 유니버셜 로봇의 UR5, UR3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자동화를 해준 사례입니다. 저런 작은 테스터 기기가 수십 대, 수백 대 설치되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도 그렇고 PCB 테스트 이런 보스 테스트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대부분 동남아에서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 또 장점인 것들이 지금 현존되고 있는 필드버스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츠비시 PLC를 쓴다거나 지멘스 PLC 쓴다거나 또는 상위의 PC의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통신에 관해서는 유니버셜 로봇이 워낙 잘 대응되고 있어서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뭐 요즘 말하는 뭐 인더스트리 4나 스마트 팩토리에 요구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워낙 쉽게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스크립트화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도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당연히 해야겠죠. 팔레타이징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이적제인데 제품 및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개를 포장하고 있고 몇 개를 쌓고 있고 팔레트에 들어가고 있고를 사실은 그거 수작업이 더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들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SKU, 그러니까 유닛들이 이렇게 형태되어 있는 제조 물류 같은 경우는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ASRS나 이런 물류 창고를 이미 대규모로 짓는 공장들은 괜찮은데 소규모로 자재 관리를 하는 공간들, 창고들은 실제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 로봇을 적용해서 바코드를 읽고 제품을 피킹해주고 포장해주는 전 단계까지 활용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팔레타이징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전 스캐너, 안전 장비들 이렇게 간단히 있고 별도의 펜스나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 이런 PCB를 하나 정렬해주고 PCB가 다 조립되면 또 이송해주는 형태.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가의 PCB를 200만 개 정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세 종류의 제품을 핸들링하고 그 로봇을 박스에 넣고 로봇이 박스에 넣고 포장까지 해주는 그런 영상인데 사이클 타이밍이 일단 굉장히 짧은 것들이 이슈 사항이었고 공간이 허락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투자에서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의 PCB 어세이를 매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엔드 이펙터를 이제 그 자기들 제품에 맞게 최적화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킹해주고 넣어주고 조립, 네, 그래서 팔레타이징을 완료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가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이 또 변동되면 그거에 맞게 틀을 이동해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프로그래밍 해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연구개발 활용입니다. 뭐 연구개발 할 때 자동화를 하느냐? 생각보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효율적이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파일럿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아쉽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테스팅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시간 소비가 많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으신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왼쪽은 그 점도 테스트 같은 것도 있고 터치 패널에 터치 테스트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제가 국내 사례이긴 한데 휴대폰에 ESD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쇼크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동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니즈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로봇이 아주 작은 시스템에 이렇게 천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는 오늘 Q&A를 더 많이 할 텐데요. Q&A 전에 여러분이 로봇을 배우고 싶으신데 요즘 코로나도 심하고 뭐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저히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유니버셜 로봇은 이미 이 시리즈를 비롯한 모든 제품 라인업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전부 모든 내용이 한글화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과정별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또 트레이닝 센터가 전국에 저희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오프라인 교육도 풀데이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온라인 교육은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거의 오프라인 교육 과정이 동일하게 실습 위주의 그 과정이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로봇을 체험해보고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되게 간단하게 로봇의 설명이나 기타 그런 것보다는 협동 로봇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설문조사를 반드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 요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대면해서 또 선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협동 로봇을 한번 검토해보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 자동화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굉장히 높여놓고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장 생산성에 영향을 주거나 작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들을 대체하는 효과, 그리고 바로 한두 달 내에 바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영상을 많이 설문조사 남겨주시면 배포 자료로 영상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던 풀 영상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Q&A가 많지 않으신가 봐요. Q&A 창이 저한테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Q&A 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화면으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Q&A가 저한테 보이지가 않아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김건도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최근 중소기업에서 협동 로봇을 현장에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제조 혁신 및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는데 유니버셜 로봇만이 가능한 업무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사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로봇 솔루션은 협동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바일 형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하는 기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모듈러리티에 대한 부분이 니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형태의 모바일 로봇, AMR 같은 로봇들이 컨베이어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적지하고 할 때 협동 로봇이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여러 작업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이미 이더넷이나 필드버스, 그다음에 기타 통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모션의 축 데이터, 프로그램이 몇 번 사이클했고,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예지 보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예지 보전은 로봇이 몇 회 활용됐고 몇 번 움직였고 몇 시간 동안 러닝했는데에 따라서 사전에 점검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데이터에서 항상 받아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신회사들과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5G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봇의 형태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꾸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미션을 줘야 할 때 액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을 이용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반복적인 수동 공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이민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협동 로봇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보여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로봇에 대한 특장점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협동 로봇이 가진 큰 장점은 특별한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어도 협동 로봇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 교체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제품을 집었다가 B 제품을 집었다가 또는 또 내일은 C 제품을 집어야 되는 환경들이, 그게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환경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 티칭해서 교체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뭐 다운타임, 제품 교체에 따른 다운타임을 50%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내용에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 모양 몰드에 장갑을 끼우는 작업이 로봇으로 가능한지요? 손 모양 몰드는 제가 알겠는데 거기에 장갑을 끼우는 공정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도전해볼 만한 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동 로봇의 큰 장점이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공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명호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협동 로봇의 사용 중량이 제한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협동을 하려면 좀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품 개발의 컨셉이나 방향은 여러분 옆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5kg, 10kg 정도면 여러분이 드는 작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이프티 펑션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옆에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페이로드 기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을 소규모 제조. 네, 다음 문주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제조 공장에서 기존의 수작업을 협동 로봇, 자동화 구축을 통하여 생산성, 인력 수급 문제, 안전 이슈를 한번 해결하자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질문을 드리면 수작업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소제조업이 가장 겪고 있는 힘들 중에 사람을 수급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많은 신문지상에서 또는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매년 저희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또는 제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같이 해주셨던 게 협동 로봇을 유연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협동 로봇을 기존 생산 레이아웃에 쉽게 어울리게 설치하는 방법을 이 부분은 저희한테 데모 요청을 한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설문조사 하실 때 이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그 내용에 맞는 디테일한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보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박경희님께서 최근 협동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의 시장에서 유니버셜 로봇의 점유율 현황과 국내 공급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유니버셜 로봇이 전 세계에서 마켓시어를 4년 전에는 70%, 네. 3년 전에는 60%, 작년에 재작년, 올해 5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극명한 사실이고, 글로벌 IFR 리포트나 테크인사이트나 글로벌 리포트 조사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의 경우는 로봇산업협회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저희 회사는 작년에도 글로벌 제가 60% 이상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는 저희가 글로벌보다 한 10% 정도는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대를 공급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수량은 이미 몇천 대 이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디테일한 어떤 상담을 원하시거나 어떤 저희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궁금하시면 또 설문조사 남겨주면 제가 회사 소개서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의 시장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질문 또 추가로 보면 협동 로봇의 반복적密도가 궁금합니다. 협동 로봇은 이 시리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03mm부터 0.05.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또 생산하고 있는 기존 스탠다드 모델은 0.1mm 반복적密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한광남께서 픽앤플레이스 솔루션으로 제약사항이 연제품의 무게인데요. 더 큰 모델의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마 20kg까지의 어떤 그 니즈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는 10kg짜리가 12.5kg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16kg까지 현재 커버하고 있습니다. 20kg 니즈는 여전히 시장에서 보여지고는 있는데 현재 협동 로봇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5kg에서 10kg 레인지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더 확인해보고 웨비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명님께서 티그 용접에서는 용접 전원과 필러 메탈을 별도로 제어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장치를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티칭하는 것도 가능하냐? 용접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UR 플러스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제품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UI를 저희 티칭 펜던트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리빙이나 소프트웨어 펑션들을 유니버셜 로봇이 또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보거나 저희 파트너사를 같이 이제 만나서 여러분이 필요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서 꼭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그럼 방문해서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이민수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이 시리즈 교육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린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교육 반드시 필수로 들어보시는 게 정말 제가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교육 말고 오프라인 교육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 유니버셜 로봇 코리아 본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경북 영천에도 그 폴리텍 대학에도 있고 최근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일정과 시간을 맞추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이슈를 아주 간단히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유니버셜 로봇은 세계 최초로 협동 로봇을 만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ISO 10118 1.2 규격을 만족하고요. 1.2는 뭐 시스템이지만 1 규격 로봇이 받는 인증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술 지시서가 있습니다. TS 15066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안전을 하는 방법의 4가지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을 모두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세이프티 펑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은 다른 어떤 협동 로봇에 비교해서 현저히 많은 17개의 세이프티 펑션을 구현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협동 로봇 공정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이 가진 장점을 이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작은 공간에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더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1번부터 10번 공정 중에 사람과 그 공정 그 업무량을 좀 분리하는 부분들이 서로의 인터액션을 더 최소화하는 것도 공정에서 반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터액션이 어쩔 수 없이 있으면 로봇이 뭐 세이프티 펑션을 통해서 250ms/s 이하로 천천히 간다거나 완전히 쓰지 않고 하지만 충돌을 하는 경우는 로봇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산성을 놓치는 직결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유니버셜 로봇 또는 유니버셜 로봇 파트너의 그 기술들을 통해서 공정을 좀 간소화하면서
그리고 로봇이 해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좀 같이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로봇 자체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스펙을 많이 드리지 않았던 이런 질문을 오늘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유니버셜 로봇은 11.2kg부터 30kg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31kg. 그래서 제어기를 제외한 바디까지고요. 유니버셜 로봇이 30kg다. 그럼 뭐 가볍냐 무겁냐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kg 정도 페이로드를 가진 로봇이 유니버셜 로봇은 20kg 언더의 협동 로봇의 무게인데 산업용 로봇은 한 100kg 이상 됩니다. 150kg까지 되고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아예 옮길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AGV나 AMR에 올려서 쓴다고 해도 문제가 뭘까요? AGV와 AMR은 배터리로 구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구동하는 시스템에 100kg짜리를 올려서 이동시킨다? 배터리를 오래 못 쓰겠죠. 결국에는 협동 로봇이 가진 장점은 협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협동이 가능한 로봇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모듈러리티를 구현하려면 일단 컨베이어가 굉장히 확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장비에서 B 장비, C 장비, D 장비, F 장비가 일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시퀀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생산되면 C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갔다가 D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라인화 되면 되겠죠. 몇 가지 되지 않은 아니면 대량 생산을 쭉 하면 되는 라인이면. 그런데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엔드 유저가 아니니까 제품 메이커 또는 파트 메이커들은 굉장히 어렵죠. 라인을 계속 구축하기가. ROI가 2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전자부품은 24개월이 라이프 사이클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제품들이 런칭됐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협동 로봇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새롭게 라인을 쭉 깔 때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디자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당장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업무 환경도 개선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협동 로봇이 적절하게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 그리고 조금 일을 미리 해놓고 로봇이 또 24시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면 좀 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유니버셜 로봇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김태현 님이 또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하셨어요. 협동 로봇으로 기존 공정의 일부분 공정에 적용이 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적 정비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비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에 비하면 거의 제로 메인터넌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할 필요 없고 모든 조인트가 35,000시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인트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교체해 줄 수도 있고요. 로봇이 조인트별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습도 조건은 보통 오퍼레이팅 온도는 0도에서 50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등급은 IP54입니다. 54. 그런데 54보다 훨씬 더 요구되는 공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케미컬을 도포하거나 어떤 케미컬이 환경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넣어야 할 때. 하지만 공간은 흡수하니까 협동 로봇을 넣고 싶으실 때 넣는 경우에는 유니버셜 로봇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니버셜 로봇 액세서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최적화된 커버류 또는 에어컨디션도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경우 또는 추운 경우에는 또 야외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옆에 있어요. 물론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로버스트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액세서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성민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물 좀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 공장입니다. 충진, 코팅, 라벨링, 박스 공장 등 협동 로봇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협동 로봇 적용한 국내 제품 제조 공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충진, 코팅, 라벨링, 박스 포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 공정 아닌 백엔드 공정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진도 일부
네, 그거 이제 샴푸나 이런 것들 넣는 공정도 있고 화장품 제조도 똑같죠. 아, 글로벌 메이커 중에 존슨앤존슨이라는 한국 공장에도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충진은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가능합니다. 아까 디스펜싱 보셨죠? 그리고 코팅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도포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코팅액을 아니면 발라주거나 또는 코팅을 바르고 표면을 이렇게 연마 폴리싱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포의 가능성이 많고, 라벨링은 저희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들 하고 있어서 국내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오픈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에. 그래서 설문조사 요청하거나 미팅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가서 코딩인가요? 코딩은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얘기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해서 뭐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스 포장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레타이징, 중박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은 제품이 나오면 몇 개씩 모아서 소박스에 넣고 중박스에 복합으로 넣고 다시 최종 박스 조립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하시니까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규모에 맞게 적용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에는 케이크 공장 같은 데서도 생크림을 같이 뿌려주는 그런 공정들도 검토 많이 했습니다. 제트 프린팅 코팅 작업. 네. 그런 부분들, 뭐 바코드를 전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핸드 제품에 넣어놓고 하는 경우, 잡아서 직접 로봇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계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제품을 넣어서 프린팅하고 나오는 것들, 바코드 또는 날짜를 입력하거나 또는 라벨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동일한 공정에 조금씩 다른 엔드 이펙터와 프로그래밍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추가로 또 나온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웅현님께서 페이로드가 3kg 로봇 끝에 1kg 그리퍼를 단다면 물건 무게를 2kg까지 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로봇은 저희 로봇 플랜지 끝에서 그러니까 로봇이 들 수 있는 페이로드는 플랜지 끝으로 모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엔드 이펙터 설계를 경량으로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필요한 엔드 이펙터만 설치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엔드 이펙터가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듀얼 그리퍼, 무게가 활용하면 듀얼 그리퍼를 활용하겠지만 3kg 같은 경우는 듀얼 그리퍼가 어려워서 툴 체인저를 많이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오토 툴 체인저라고 할 수도 있고 매뉴얼 툴 체인저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작업자가 매뉴얼 툴 체인저는 매뉴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공정은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오토 툴 체인저들도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갖다 놓고 자석에 의해서 붙이고 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기구물로 살짝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kg 로봇은 오토 툴 체인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디스펜서하고 픽앤플레이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은 거의 다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Q&A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마지막 김보민께서 안전 펜스 칠 공간이 안 나오는데 유니버셜 이용하여 펜스 안 쳐도 되나요? 네, 그래서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또는 국내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ISO 1018-1이라는 규격은 로봇이 받아야 되는 안전 기능입니다. ISO 1018-2 규격, 그리고 국내에는 KSB ISO 1018-2라는 규격에 의해서 펜스를 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안전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안전인증 절차를 통해서 펜스를 완전히 치지 않도록 공급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미 많이 공급되어 있고 저희가 대부분의 사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안전 컨설팅까지 다 받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 한 대리점과 그 다음에 컨설팅 파트너를 저희가 이미 확보해놔서 여러분이 어서 알아보시는 어떤 안전인증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이미 저희 파트너와 저희 고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로봇을 구매하시고 안전패스 치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파트너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한 50건, 100건 이상의 수행을 이미 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는 컨설팅 회사라서 꼭 유니버셜 로봇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니버셜 로봇이 지원해주는 세이프티 펑션과 기능을 통해서 안전인증이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타사의 제품들보다 빠르게 인증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다르게 비슷하게 만들어 오는 협동 로봇의 안전 기능들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들은 저희 관련된 특허에서도 인용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저희가 월등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패스를 치지 않고 사용하는 공장은 이미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글로벌에는 80% 이상 됩니다. 안전패스를 치는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의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는 엔드 이펙터나 또는 기구 아니면 그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을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나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한 1-20%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런 안전인증 절차들이 원활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산업용 로봇, 그렇게 위험한 산업용 로봇조차도 그렇게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시키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벌써 한 3년 이상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협동 로봇은 최소한의 안전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래도 협동 로봇에 부딪히는 게 싫어. 우리 작업자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놨는데 협동 로봇에 가서 우리 작업자가 부딪히는 것조차도 싫어 하면 레이저 스캐너나 라이트 커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가 로봇 바디 근처에 달아놓고 어느 정도 거리에 오면 로봇이 250ms 이하로 감속을 할 수 있겠죠. 감속을 했다가 다시 로봇이 그 위치, 사람이 그런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면 그 로봇은 다시 정상의 속도 500ms, 550ms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원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게 현재로서는 충돌을 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산성 지원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 내용도 같이 한번 디테일한 내용을 요청하시면 설문조사에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세이프티 절차나 안전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문조사가 한 50분 정도 되셨나요? 70분 정도 되셨나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설문조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 상담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쿠폰하고 몇 가지 이런 쿠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방문 요청이나 방문 세미나 또는 여기 이제 한 회사에서 한두 분 정도 오셔서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기사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 내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간단하게 세미나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별도의 귀사를 위한 웨비나를 구축해드리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장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하고 사전에 영상을 공유하거나 뭐 절차를 운영되고 있는 어떤 공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웨비나를 진행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방문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뭐 코로나 위험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요즘엔 더 많이 제약이 있어서 커스터마이즈 웨비나를 많이 구축하기를 제공해드리기를 저희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유니버셜 로봇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업무하는 과정에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특히 2시라는 시간은 사실 미팅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 벌써 한 150분 이상이 참석해 주셨고 좋은 설문조사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추후 발표, 이제 이벤트 발표도 바로 해드릴 거고 저희 이 영상도 별도로 링크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 로봇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